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번 3차시죠. 오늘은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어, 자, 먼저 제37조 징계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징계는 여러분들을 처벌, 물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전에 어떤 위반 행동을 하지 말자, 규정을 잘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릴 때는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바로 뭐 예를 들면 A라는 위반 행동을 해서 너는 A 다시 강한 징계를 받아야 돼가 아니라 A 다시에도 일리 뭐 이렇게 강, 중, 약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평소 품행 그리고 교육적 면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징계를 합니다. 이 교육적 면이라는 것은 평소에 이렇게 지도를 했을 때 지도에 잘 응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참작을 해서 여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과 여러 교권 선생님들로부터 여러분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할 때는 사전에 통지를 하고 심의기구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좀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여러분들은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뭐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장은 징계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렇게 교육적 방법으로 해야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적 이런 징계를 내릴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다시 이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징계의 원칙에 따라서 징계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38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8조는 징계의 종류와 기간입니다. 자, 우선은 징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학교 내 봉사, 그러니까 학교 교내 봉사죠. 그 다음에 사회봉사,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그 다음에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보통 교내 봉사는 이렇게 3일에서 5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교내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다시 또 생활선도예배가 다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3일에서 5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왜냐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학생이 뭐 어떤 A라는 위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또 B라는 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류가 좀 비슷합니다. 그럼 A라는 위반을 행동을 했을 때 뭐 3일, 이 학생도 3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를 아까 참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5일 순차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는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교육 이수 기간 동안에는 출석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이제 특별교육 이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할 때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출석 정지 1회는 10일 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정지는 연간 30일 이내에서 여러분들의 출석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퇴학 처분은 징계의 최종 단계에 해당됩니다. 역시 이제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당의 학생 그리고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해서 그냥 퇴학 처분해서 단순히 학교를 그냥 못 다니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교육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다른 학교나 아니면 직업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퇴학 처분이 단순히 학교라는 기관의 특성이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하고 이렇게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징계의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는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살펴봤죠. 그럼 그 징계에 해당하는 그 방법인데 이제 학교 봉사, 교내 봉사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는 환경 미화, 그러니까 청소 활동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이 시키는 그런 일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 등에 가서 봉사활동을 받은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한다거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결석을 한다거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출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활동을 태만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생활선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다시 가중징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참하거나 이탈 통보가 있었다. 그 기관에서 불참을 했다라고 하면 사고 결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중 처벌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를 받은 학생들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설치 위탁한 그런 기관에서 교육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를 이제 학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수를 하고 나서 제출하지 않으면 사고 결석으로 또 처리가 됩니다. 사고 결석.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은 역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 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 정지 기간 동안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기부 특기사항란에 그 사유는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퇴학 처분 전에 가정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학생, 그렇지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과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실시해서 지역사회에 협력해서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을 학교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탁교육기관으로 해서 여러분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곳 있죠. 직업학교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좀 잘 못하겠다, 적응을 학교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금란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모님과 협의 후에 교장 선생님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역시 입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를 내리기 전에는 우선 사전에 심의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진술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에 근거해서 징계 절차를 이렇게 학교 측에서도 징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에게 이 협의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또 보장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유선이라는 것은 전화입니다. 전화상으로 그리고 또는 우편으로 또 통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44조 징계의 기준입니다. 징계의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이러한 내용의 1번부터 해서 마지막 28번까지 어떤 사안을 위반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위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내봉사부터 퇴학처분 아까 종류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상습적인 욕설을 한다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자 이렇게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을 했다라고 하면 역시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불손하게 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또는 폭언, 협박, 폭행을 하거나 라고 했을 때 역시 자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건 징계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곳은 징계의 범위,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교내봉사부터 해서 퇴학처분까지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제 주민들이 진정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주민들이 진정한 그런 것들 중에서 사실이 입증된 사안. 그러니까 특히 흡연 문제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학교 측에다가 보내주기도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역시 교내봉사부터 출석 정지까지. 자 여러분들은 한번 이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알 겁니다. 또 뭐 서류 장부 위조 그러면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의 학습 방해 수업 방해 역시 이런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부정행위 굉장히 크죠. 여기서부터 해당됩니다. 부정행위는 출석 정지부터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뭐 문제지 절취 그러니까 훔친 거죠. 굉장히 큰 사안이죠. 상습적 뭐 흡연 흡연하는 학생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당되고 역시 이제 본드, 대마초, 환각제 이런 마약 뭐 이것은 굉장히 또 유중한 사안이죠. 그 다음에 금품 오가는 도박 이제 사회봉사부터 그 다음에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인가 선생님이 이것을 이야기했었나요? 역시 이제 학교 안전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라이터 뭐 여러 가지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휴대폰이 전자기기 사용에 상습적 위반 했을 때 이런 거 이 정도.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 명예를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활동 이런 것도 역시 사이버 상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요새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상대방을 앞에 초대해 놓고 뭐 음해한다거나 역시 그 사람이 모르면 상관없습니다. 사실. 근데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바람든 말이 천리 간다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물건들,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좀 훼손하는 경우 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되는 그런 장소, 뭐 술집 이런 데 해당되겠죠. 또는 유흥시설 말하는 거고, 또 학교 생활규칙을 또 이제 다른 여기에 없는 다른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없는 이제 우리 학교 생활규정에 다른 이렇게 명시된 규정된 내용들을 위반한 경우 역시 이제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출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무단 외출, 무단 조퇴, 무단 결석. 그리고 3번의 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조퇴는 결석 1회에 해당됩니다. 이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때는 역시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습적 무단 외출, 무단 결과, 무단 조퇴.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결석 10일 이상 라고 했을 때 역시 이런 징계를 받고, 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 20일 이상 출석 정지입니다. 자, 그리고 증빙하지 못한 병 결과, 병 조퇴, 병 결석. 여러분들 아프다고 뭐 학교를 안 오거나 늦게 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증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뭔가 이렇게 밝히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출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징계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고 또 이것을 반복한다.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경우에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역시 사회봉사부터 쭉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 규정 위반이 아니라 뭐 이렇게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경찰에 연행돼서 훈방 조치가 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사실이 확인됐다 라고 했을 때 역시 이제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입건되어서 이번에는 구속이 됐고, 그리고 구속 석방된 경우 역시 사실 확인 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사회봉사부터 특별교육부터 출석 정지까지. 그리고 아예 이제 이번에는 형법상 유죄로 판결이 됐다라고 하면 출석 정지나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가 계속 지속적이고 교육적인 지도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의 성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인정되면 역시 사회봉사부터 쭉 이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지금 이 징계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해서 어떤 이러한 규정 위반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생님이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이 규정 안에서 반드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의 생활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이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도 좀 이렇게 사회에서까지 나의 어떤 이런 습관들이 쭉 이어진 것 같습니다. 평생. 자, 오늘 선생님과 좀 이렇게 딱딱은 학교 생활 안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학교만의 하나의 뭐랄까요, 다른 학교에서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학생 자치법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